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국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수능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안내하고 소개하는 이제 이슈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업의 특징은요, 매번 다른 지문에 대한 일관된 생각 전개법으로서 어떻게 하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수능국어에 대해서 돌파구를 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세한 해결책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저의 이제 이슈 설명회 영상의 전체 목차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이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겠고요. 제가 러셀에 입성한 이후 달성한 최초의 4가지를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평가원의 수능 경향을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별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랑요, 우리가 피해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패하는 유형 4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지만 실패에 이르게 되는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훑어볼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실패 유형을 배웠다면은요, 성공하는 선배들의 성공 유형 4가지도 같이 배워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1등급과 만점을 따내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안내하고 소개하는 이제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2027학년도 컬이나 준비된 교재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별 3가지 수업 선택이랑요, 저의 관리하는 이제 박재영 국어팀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러셀 대치에서 실제로 수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러셀 대치하고 강남의 동시 입성을 이제 기록을 했었고요. 주로 상위권의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요, 지금은 좀 시간이 좀 이제 됐지만요, 22학년도 때 수능국어에 관심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역대급이었었죠. 브레턴 우즈 때 수능국어 만점자가 2명이 나왔었습니다. 요 당시 때 지금 이제 요 당시 수능에서 전체 전국에서 응시자가 55만 명이었습니다. 이번에 26학년도 수능에서도 55만 명 정도, 현역 40만에다가 재수생 15만이 합쳐서 55만 명 정도가 이제 응시를 하게 됐었는데, 22학년도 브레턴 우즈 당시 때 수능국어의 만점자가 2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수능국어 만점자 2명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뭐 수능국어 학습법 관련해서 특허도 획득이 되어 있겠고요. 시간관리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서 출제하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검토위원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교과서 독해 시리즈라고 우리 이제 이과 학생들이 보기 힘든 이제 경제 지문의 가장 핵심 내용이나 철학 지문, 가장 어렵게 나오는 지금 철학 지문인데요. 요러한 부분이나 문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과학기술편에 대한 내용도 전체적으로 저서가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실전에 강한 수능국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러셀에 들어와서 최초로 이룬 4가지입니다. 먼저 대치 강남 동시 입성을 했었고요. 먼저 이제 대치 강남의 둘 다 모든 수업은요, 두 지점 모든 수업에서 만점자나 1, 2등급 중심의 상위권반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성적이 1, 2등급 학생은 완전히 적합할 것이겠고요. 지금 당장은 1, 2등급이 아니다. 괜찮습니다. 1,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지향한 학생들 전부 다 여러분들 적합한 수업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획득입니다. 시간관리 관련해서요, 수능국어 학습관리 방법에 있어서 특허 획득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겠고요. 모든 학습하는 모든 목표나 과정에 있어서 시간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1월달 때부터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러셀 중계에 있었을 때는요, 의대반이 이제 개설이 된 바 있었고요. 러셀 강남에서는요, HS반이죠. 하이스코어 반으로서 가장 성적이 탁월한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이루고 있는 상위권반 수업을 이제 이끈 바가 있습니다. 상위권을 위한 가장 실전적인 전략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으로 최신 평가원의 경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학년도 평가원의 수능은요, 자, 지금 EBS 커트라인 기준으로 화적 언매, 특히 언매 기준점으로 1컷이 지금 85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이변이 있었었죠.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까지는요, 수능국어가 이렇게까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좀 힘들었었습니다. 적어도 조금 이제 뭐랄까, 좀 평이한 수준에서 조금 까다롭게 나올 것이다. 요 정도가 전체적인 어떤 이제 여론의 흐름이었었는데, 웬걸 26학년도 이제 수능을 치르고 나서는요,
1교시 수능 국어 과목이 지금 가장 어려운 과목이 이제 이었다. 이러는 여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이랑 문학, 문법, 독서 영역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이제 크게 나눠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하고 문법이 이제 이번에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독서 지문이 가장 어려웠었죠. 그 중에서도 기술 지문이 이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었고요. 최고난도 독서 킬러를 가져갔죠. 그 다음에 이 법률 지문이 이제 가나 지문, 장 지문으로서 긴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겠지만요. 이 부분을 잘 봐주십시오. 기술 지문에서는 보기 문항이 어렵게 출제된 건 맞는데요. 일반적인 법률하고 인문 지문에서는요. 보기 문항은 쉽게 주고 일반 문항이 어렵게 출제가 된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요. 9월 모의평가 때하고 조금 다른 경향입니다. 제가 대조화살표를 넣어드렸죠. 2026학년도 평가원 수능에서는요. 문학에서의 오답률이 오답률 12위서부터 문학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위에 있는 독서하고 문법이 오답률 상위권을 다 싹쓸이한 것으로 이제 관찰이 됩니다. 오답률 11위까지가 독서하고 문법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입니다. 오답률 탑 10 안에서 본다면은요, 2위, 5위,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오답률은요, 9월 모의평가에서도 비슷하게 확인을 함으로써 문법에 대해서 9월 모의평가 때 경향을 확인하고 아주 정밀하게 문법을 열심히 깊게 공부한 학생들은 적어도 문법에서는 잘 방어해낼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입니다. 허를 찌르는 것이었었죠. 킬러 독서가 과학 지문으로서 다시 한번 귀환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인문 아니면 뭐 법률 정도가 어려울 것이다. 아니면 아예 변화구를 세게 던진다면 경제 지문이 출제될 것이다. 이런 이제 여론이 좀 대다수였었는데 9월 모의평가 때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웠었던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었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과학기술 지문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을 한다면은요, 고난도는 이제 독서하고 문법이 담당을 했었고, 문학 영역에서는요, 시간 단축을 제대로 훈련했던 학생들은요, 이번 수능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 이상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학년도 평가원 수능 경향 중에서 독서 영역하고 문법 영역이 가장 고난도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선택 과목 문법에서는요, 개념 통합을 확실하게 이제 이뤄냈던 학생들, 작은 부분의 개념이 아니라 작은 개념들을 전부 다 통합적으로 공부를 깊게 했던 학생들이 이제 선방할 수 있었겠고요. 독서 입문입니다. 여러 가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여러 관점들을 통합적으로 자,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 읽어냈던 학생들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독서 법률이 가나지문 긴 지문으로 나왔었고요. 독서 기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를 찌르는 지문이었습니다. 선택 과목 문법에서는요, 개념을 통합하는 학생들이 이제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중심 개념하고 보조 개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중심 개념만 잘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예상하기 힘들었었던 형태소 부분 안에서도 이형태 개념까지 출제가 됐었고요. 의문에서도요, 이중모음하고 단모음은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모음의 개념까지 보통 학생들이 간과하거나 놓치기 쉬운 보조 개념까지도 중심 개념하고 같이 융합형으로 통합형으로 문제가 출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 학생들이 문법을 풀을 때 세트 지문이 걸려있는 두 가지 문항만 잘 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문항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배점 자체는 이제 3점짜리가 되겠지만요. 세트 문항보다는 겉보기는 쉬워 보이겠지만 일반 문항이 지금 가장 어려운 추세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 문법을 하신다면은요. 모든 유형과 모든 개념을 더 확실하게 개념 통합형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입문 지문입니다. 오답률 탑3하고 탑4를 가져갔고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요. 보기 문항, 보통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보기 문항이 어렵고 일반 문항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 문항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풀었고요. 일반 문항이 까다롭고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제자들이 이제 알고 있는 평가원의 이제 공격 패턴인데요. 전형적인 허를 찌르는 패턴인데 보통 우리 학생들이 시간이 없으면은 보기를 하나 삭제해 놓고
일반 문항만 적당히 잘 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평가원 교수들 바보 아니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보기를 쉽게 내고 일반 문항을 어렵게 내므로써 보기를 삭제한 학생들이 불리하도록 세팅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률 탑2하고 탑5를 가져갔습니다. 탑5 안에 지금 골고루 다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인문하고 마찬가지로 보기를 쉽게 주고 일반 문항의 난이도를 높임으로써 보기를 삭제하고 들어갔던 학생들이 지금 감점을 많이 당했었고 변환 표준 점수에서도 감점을 많이 당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독서 기술입니다. 허를 찌르는 데 있어서는요, 킬러 지문의 귀환입니다. 탑1을 기술 지문이 차지했었고요. 여기서는 기존의 법률하고 인문하고는 다르게 보기 문항을 어렵게 냈고요. 일반 문항을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어려울까를 생각했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인문이 어려울까, 법률이 어려울까, 기술이 어려울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물론 맞지만요. 보기 문항하고 일반 문항 중에서 어떤 걸 버려야 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 이제 안에 넉넉하게 자기 실력을 온전하게 발휘했던 학생들은 선방할 수 있었지만요. 어설프게 보기 제끼고 풀고 나머지 풀면 맞겠지 이랬던 학생들은 쉬웠던 보기도 놓치고 일반 문항에서는 풀리지 않았던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26학년도 평가원 수능의 주된 경향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잔꾀 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보기를 적당하게 빼놓고 풀면 되겠지 이런 학생들은 크게 감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기도 놓치고 일반 문항도 놓치게 되는 이러한 평가원의 공격 패턴은 우리가 이제 유념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는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능력을 탑재해서 시간 관리를 이제 해낼 수 있었던 학생들이 자 이제 좋은 등급과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었겠고요. 그런 다음에 문법하고 독서도 마찬가지죠. 독서는 이제 본문하고 문항을 이제 통합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건 당연한 것이겠고, 선택 과목 문법에 있어서도요, 개념을 완벽하게 모든 개념을 다 이제 통합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바로 실전에 최적화된 능력이 탑재된 학생들이 가장 유리했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으로서는요, 수능국어 실패 유형 4가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수능국어 실패를 이제 말씀드리기 이전에 등급별 학생들의 공부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3등급 이하 학생이랑 1, 2등급이랑 95점 이상의 탁월한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먼저 3등급 이하 학생은요, 실수가 좀 많습니다. 열심히 풀었지만 정확한 개념이나 기본기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풀었지만 이제 틀리게 된 경우가 좀 있겠고요. 2등급에 일단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푼 것은 일단 다 맞아본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푼 것은 다 맞을 수 있다면은 2등급이 되겠죠. 거기에서 2등급에 막혀서 1등급 못 올라간 학생들이 좀 많은데요. 1등급 커트라인에 걸려 있거나, 자, 이제 1, 2등급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요, 내가 푼 것은 다 맞는 거에서 시간 내에 다 맞는 훈련을 철저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제 3등급하고 2등급의 가장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이제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를 바탕으로 내용을 이제 열심히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에 대한 내용 파악이 다소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2등급은 내용 파악은 깔끔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등급 이하 학생들은요, 열심히는 했지만 한 지문 이상을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2등급 학생들의 특징은요, 내용 파악은 온전하게 됐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호소하는 애로사항이죠. 선생님, 제가 시간만 2, 3분, 3, 4분, 한 5분만 있었어도 진짜 다 맞을 수도 있겠는데 정말 시간 내에 푸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지금 2등급의 가장 큰 특징을 보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1등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학생들은 내용 파악은 다 깔끔하게 잘하는데요, 이 시간 관리 전략에서 성패가 갈라지는 경우가 좀 많겠습니다. 이렇게 각 등급별 학생들의 특징을 이제 요약할 수 있겠고요. 95점 이상의 안정적이고 탁월한 이
학생들의 특징은요, 이 본문하고 선택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완성이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본문을 왜 이렇게 냈고, 자, 문단별 핵심과 특징이 왜 이렇고, 선택지를 봤었을 때 선택지를 구성하는 5개 선택지 사이의 상관관계까지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출제 의도를 완벽하게 꿰고 있는 학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요, 국어 기본기 당연히 탑재하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국어 기본기는 당연히 잘 되겠죠. 국어 단단한 기본기와 동시에 시간 관리 전략을 1월 달 때부터 이제 산입을 해서 이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요, 출제 원리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완성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의 수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패하는 선배들의 공부 유형을 보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선생님이 4가지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유형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끝내는 잘 오르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의 위치만 찾고 있거나 해설지의 내용만 재조합하는 형태의 강의를 이제 수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사후 추종적으로 내가 왜 틀렸고 이 정답의 위치나 본문에서 이제 정답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이제 사후 추종적으로는 알고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파헤치기만 하고 있는 그러한 강의를 듣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사후 분석적으로서는 이렇구나, 이 지문이 이렇구나, 26학년도 수능이 이렇겠구나 라고 이해는 하게 되는데, 이만한 사이즈와 이만한 난이도를 만났었을 때 내가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가 이제 뜰 수 있는 공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풀이 순서나 시간 관리 등 실전형 전략이 확실하게 있는데 전혀 순서나 특히 시간 관리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에 넣지 않고 일단 열심히만 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갔다 오면은 수능 국어가 이제 자료가 가장 많은데, 많은 자료를 이제 갖고 있지만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있고, 이 결국에는 쌓인 자료들이 결국에는 폐유지가 되는 그러한 이제 공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4가지 경우에서는요, 수능 국어에 대한 실정적 접근이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 느껴지실 겁니다. 실패하는 게 정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이제 생각하는 유형 중에서 실패에 이르게 되는 생각 유형인데요, 잔꾀를 좀 많이 부리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 관리는 알아서 되겠지. 가장 중요한 시간 관리를 1월 달 때부터 시작한 학생하고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제 두루뭉실한 막연한 공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꾸준히 새 지문만 풀어보자, 아니면 심지어는 다 외워볼까. 금방 1, 2월 달 되면은요, 아직은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3학평 금방 오고요, 3학평 끝나면 한두 달 있다가 또 6월 모의평가가 눈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3, 6, 9 해가지고 한두 달 단위로 조금 숨 돌리면 바로 다음 큰 모의고사들이 줄줄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안 되니까 외워볼 생각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에는 한 지문을 버리고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잔꾀를 이제 부리는 유형이겠고, 지문을 버렸다가는 1, 2등급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등급조차도 힘들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적중을 기대하거나 EBS 연계를 기대하거나,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잘 봐야 될 부분은요, 운에 기대거나 요행에 기대는 공부, 그런 다음에 EBS 연계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딱 첫 느낌으로서는 좀 좋아 보입니다. 내가 아는 작품 나왔다. 그런데 EBS 연계 전국 수험생 55만 명이 지금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대평가인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운에 기대는 공부나 요행을 바라는 공부, 이런 잔꾀를 부리는 공부는 이제 탈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국어에 대한 실전적 접근이 전혀 없는 케이스로서 실패하는 것이 정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실패 유형을 배웠다면요, 성공 유형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1등급 만점자들의 생각 유형입니다. 첫 번째, 지문과 문제를 통합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민을 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왜 이 지문을 이렇게 출제했을까? 여기에 대한 선택지는 왜 이렇게 구성이 됐을까? 여기에 따른 어떤 보기 유형이나 보기 박스나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출제자들이 세팅을 했을까? 출제자의 입장에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출제자가 이 선택지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정답은 하나고 오답이 4가지가
가지가 있겠죠. 이 오답하고 정답하고의 상관관계 분석까지 1대4 원칙인데요. 정답 근거 하나가 있다면 오답 근거 4가지 더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출제자가 구성해 놓은 이 선택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탑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정적인 만점, 시간 관리 능력이 핵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깨우치고 1월 달 때부터 시간 관리 능력을 산입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실전은 굉장히 더 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재수생들이 좀 유리하다면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현역 학생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80분만 딱 재고 풀지 마시고요. 75분 정도 재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적이 2등급에서 1등급 정도로 올라온다 싶다면은요, 70분을 걸어놓고 완벽하게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국어라는 것은요, 탄탄한 기본기에다가 시간 관리까지 산입된 통합형 공부를 이제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째 항목으로서 1등급 만점으로 가는 우리의 공부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시스템 국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할 건데요. 일반적인 국어 공부의 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독해력, 어느 강의에서나 어디서나 다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죠. EBS만 들어도 이 정도는 충분하겠고요. 작품을 이제 아주 깊게 정밀하게 분석하는 어떤 일반적인 공부 패턴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더해져서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시험 공부를 우리는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영어 과목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단순 국어 공부를 영어 공부라고 한번 비유해서 설명한다면, 단순하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하고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영어가 좋다면은 해리포터나 이런 것들을 원서 같은 걸 재밌게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하겠고요. 수능 영어를 공부한다면 빈칸, 순서 삽입형, 빈순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수능 국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요. 실전 전략에 기반해서 시간 관리까지 산입된 공부를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스템적 국어로서 매번 다른 지문에 대해서 일관된 생각법을 전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항상 매번 다른 문학 작품과 독서 지문을 만났을 때 안정적으로 깰 수 있는 생각법을 완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7학년도로 대비하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독서, 문법, 문학,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목표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권반 학생들은요, 이제 목표를요, 6월 모의평가 때부터 1등급을 확보하는 전략을 이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는 시간에 수학을 단단하게 최대한 수학 공부를 또 이제 시간 투입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려워지는 탐구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학에서는 시간 단축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풀이를 훈련을 받게 될 것이겠고요. 문법은 변별의 핵심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통합형 공부가 되겠고요. 독서는 어떤 게 어렵게 나올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6모 때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택 과목하고 문학은 무조건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학에 있어서는 기본기를 닦아야 되겠고, 선택 과목 문법에 있어서는요, 감점에 이르지 않도록 작은 개념까지도 넉넉하게 깊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점은 일단은 피할 수 없을 건데요. 감점이 된다 할지라도 독서에서만 감점을 허용하는, 독서를 집중적으로 방어를 해서 선택하고 문학은 싹쓸이 해버리고 독서를 이제 방어하는 형태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지금 수능은 조금 쉽게 나온 편이긴 한데요. 이제 26학년도 구모, 작년 구모라고 얘기한다면요, 최신 구모에서는요, 현대소설이 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이 고난도로 출제된 가능성을 넉넉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식 고전시는 이제 조금 다소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방심하지 말고 현대식 고전시에서도 기본기를 우리가 탄탄하게 닦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입니다. 개별적인 개념은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문법에 대해서 정말 기초 개념조차도 꼴보기가 싫고 그 문법조차도 싫다면은요, 벌써 화법작문 선택했겠죠. 화작을 선택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연매를 선택했다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과 어떠한 개념이 있는지 정도는 알긴 알 거예요. 아예 모르진 않을 텐데 그렇게 파편화되고 부분적으로 흩어진 개념들을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통합형 공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통합을 할 때는요, 단어 영역에서 좀 통합해볼까? 문장에서 통합해볼까? 이게 아니라요, 단어와 중세국어, 문장과 중세국어까지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1월 달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독서 영역입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모의평가하고 수능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구모 때 과학이 좀 쉬웠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과학을 반대로 어렵게 냈죠. 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또 허를 찌를 수 있을까요? 경제지문, 그동안 조금 소외되었었던 경제지문이 다시 고난도로 출제될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서 독서 인문지문, 법률지문, 기술지문, 과학기술지문, 거기에다가 경제지문까지 넉넉하게 어떤 지문이 출제되어도 넉넉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공부를 통합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독서 문법을 대비를 하는 자세와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실수를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피하면서 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를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시스템적 국어가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특징으로서 저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낯선 지문에 대한 일관된 생각 전개법을 이제 구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이겠고요.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매번 다른 지문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문학 같은 경우는 일부 연계가 되겠지만 결국 광고는 비연계가 되겠고, 독서는 매번 다른 지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다른 지문에 대한 일관된 생각 전개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전에서도 안정적인 이제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입니다. 독서는 정보량 많은 지문에 대해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겠고요. 문학은 연계빨만 기대하지 말고 연계는 당연히 다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수험생 다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비연계의 작품을 만나다 할지라도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생각 전개법을 1월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학 독서 영역의 기본기는 당연합니다. 이 기본기를 제공하지 않는 강의는 없겠죠. 독서 영역이나 문학 영역이나 기본기는 당연한 것이겠고, 세부 영역별로 실전 전략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현시, 고시, 현소, 고소 4개의 영역이 있겠고, 독서 같은 경우는 인문, 법률, 과학기술, 그 다음에 경제지문 총 4개의 영역. 그래서 문학, 독서 합쳐서 8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결국 수능국어는 독서 3개 지문하고 현대소설, 고전소설, 소설 2개 지문, 총 5개 지문 싸움이겠죠. 우리는 이 5개 지문에 대해서 매번 다른 지문에 대한 일관된 생각 전개법으로서 승리하는 수능국어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스템적 접근으로서 강의 효과는요, 인간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나 작품 분석을 해주는 인강도 당연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강에서는 채우기 힘든 실전적인 시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 강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실전 현장 모의고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감 중심으로서 오메가나 상상 모의고사 중에서 중요한 고퀄 지문이나 중요 지문을 이제 택해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워지는 수능 국어에 있어서는요, 이감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2026년서부터 이제 오메가 모의고사가 고퀄리티로 이제 많이 나가게 될 텐데요. 이 오메가나 상상 모의고사 중에서는요, 최고난도 킬러 독서 지문 중에서 괜찮은 지문이 있으면 택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의 이제 수강 대상입니다. 러셀 대치나 강남에서는요, 상위권 중심의 반으로서 1, 2등급 학생들이 수강을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 2등급이 아닌 학생들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비록 당장은 1등급은 아니겠지만요, 향후 내가 이제 1, 2등급을 진짜 정말로 진심으로 한번 따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합류해서 상위권 학생들이랑 한번 겨뤄보는 그러한 이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학생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부터 1등급 달성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이 중심이 되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항목으로서 2027학년도를 준비하는 저의 커리와 교재를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월 달 때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월 달 때는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닦아드리는 과정입니다. 1, 2등급 학생들이 중심으로 참여하는 상위권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기본기를 간과하거나 스킵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기본기를 통해서 탄탄하게 수능 문학의 기본적인 어휘와 표현 기법의 정확한 적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능 독서 지문에서는요, 정확한 문장에서 핵심어 찾는 훈련이랑 문단별 엮어 읽기나 통합된 읽기가 무엇인지를 넉넉하게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3, 4월 되면은요, 1, 2월 달 때 닦았던 기본기를 바탕으로 집중 심화 과정으로서 스프린터 과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수업은 2감 중심의 현장 모의고사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6월 모의평가 1등급을 대비하기 위해서 5월 달 때부터 현장 모의고사를 2감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시킬 것이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메가나 상상에서 좋은 고퀄리티 지문이 있다면은요, 이제 투입해서 같이 프린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대비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일찍 이제 학생들을 이제 호출을 해서 정규 수업 시간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6월 모의평가서부터 쭉 대비하는 2감 현장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 즉시 풀이 즉시 해설입니다. 현장 모의고사를 끝내고 나서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방금 전에 풀었던 현장 모의고사에 대한 즉시 해설을 5월 달 때부터 이제 수능 날까지 쭉 이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특강입니다. 문법 특강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문법에 집중적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윈터하고 썸머는 당연하겠고 육모 대비 과정과 수능 대비 과정에서도 문법 특강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죠. HS반 학생들, HS 서희치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HS 서희치 특별반으로서 최상위권 5대 의대의 집중 대비 과정입니다. 육모 대비 과정과 수능 대비 과정으로서 이제 개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BS는 3월 달 때부터 제공을 시작하게 될 것이겠고요. 저의 커리 구성입니다. 개념 완성을 다루는 1, 2월, 실력 완성을 다루는 3, 4월입니다. 그래서 1, 2월 달 때는요, 기본기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탄탄하게 채워드릴 것이겠고요. 하지만 실력도 놓치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 전략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지문별로 이제 넉넉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의 이제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된 S1 모의고사의 스타터 모의고사를 투입을 함으로써 이제 학생들의 난이도에 적합한 모의고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월에 이르면은요, 기본기도 계속 유지하고 단단하게 닦아가면서 시간 관리 전략을 이제 비율을 높여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린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5, 6월입니다. 5월 대비 과정으로서는요, 시간 관리 전략이 확 이제 올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자이저 과정이 되겠고요. 2감 모의고사 중심으로 상상이나 오메가 중에서 좋은 지문을 선별해서 고퀄리티 지문은 전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모 대비 과정의 7, 8월입니다. 기본기, 여전히 기본기를 반복적으로 다지면서 실력 80, 시간 관리 중심의 실력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마스터 과정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현장 모의고사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9, 10월의 수능 대비 과정은요, 이제 뒤늦게 합류한 학생들이나 잊은 기본기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이제 기본기도 끌고 가면서 시간 관리 전략을 90%까지 배정하는 파이널 위너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장 모의고사도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학년도 커리큘럼 구성입니다. 1, 2월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요, 기본기 90하고 실력 10인데요, 평가원의 기출 분석을 자세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주 기본기 과정이 되겠고요. 여태까지 내신을 준비했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수능에 대해서 전혀 배경 지식도 없고 내가 봐본 경험도 없다. 괜찮습니다. 수능 국어의 필수 기본 개념을 총정리하면서 내신 과정에서도 이제 강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내신을 할 때도 수능 이제 지문이 같이 들어갈 텐데 3학년 1학기 내신에도 대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한 탄탄한 기본기 과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수능 6개년에서 7개년 정도의 좋은 지문들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월은요, 심화 적용 스프린터 단계인데요. 이제 기본기 80, 실력 20입니다. 평가원의 기출 중에서 아주 어려운 기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난도 심화 과정으로서 평가원 6구 수능 중에서 아주 어려운 지문을 다루면서 저의 선별 지문도 넉넉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말에 발행되죠. 3월서부터 수능 특강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모를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5월입니다. 요때 이제 재수생이나 반수생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합류하는데요. 기본기하고 실력을 반반 정도 균형감 있게 제공함으로써 탄탄한 기본기와 시간 관리 전략도 넉넉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육모 대비 현장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기 등원을 한 다음에 바로 시행하고 즉풀즉해, 그러니까 현장 모의고사를 보고 즉시 해설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감 중심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2감 중심의 상상이나 오메가 중에서 좋은 고퀄리티 지문을 자 이제 산입을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 7, 8월 과정입니다. 구모 대비 현장 모의고사는 동일하게 제공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완성도 투입해서 이제 단단하게 진행을 하면서 육모 경향도 넉넉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 파이널 수능 대비 현장 모의고사도 이제 당연히 진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구모 경향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겠고, 육모나 구모 경향을 집중 반영해주면서 EBS 작품 정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교재 구성입니다. 개념 입문편으로서 기본기 확립하는 교재를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최신 기출편으로서 기본기의 심화 적용을 다룹니다. 최신 평가원 기출 6개년에서 7개년 정도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달 때부터 5월달까지 집중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교재 구성인데요. 주간지가 매주 총 40권 정도가 제공이 되겠고, 월간지로 제공하는 방법도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간지 형태로서도 좀 더 넉넉하게 고퀄리티 지문을 많이 장착해서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주간지나 월간지 시스템은요, 역대 평가원이나 교육청 선별 기출 중에서 자체 제작된 지문까지 투입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20개년에 대한 공부를 총 40권에 걸쳐서 주간지 형태 아니면 월간지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국어 독해 부분에 있어서 피지컬 향상을 여러분들 이뤄낼 수 있는 부가적인 자료도 넉넉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이제 교재 구성 중에서 EBS는 이제 3월달 때부터 끝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S1 모의고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육모 대비가 되는 5월달 이전까지 1, 2, 3, 4월 때 동안은요, 다소 어렵게 편성된 연구소 자체 제작된 모의고사를 총 20개 회차를 넉넉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경향 반영되겠고요. 2감 모의고사 배포하기 전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강 콘텐츠는 5월달 때부터 자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특강입니다. 자, 이제 윈터하고 썸머는 당연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윈터는 8주 과정으로서 기본 개념을 좀 더 단단하게 닦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되겠고요. 썸머 과정이나 수능 대비 과정에서는요, 실전 모의고사 위주의 4주의 단기간에 압축된 과정으로서 둘 다 기본기나 실전 개념을 많이 챙기지만 8주 과정은 기본기를 좀 더 넉넉하게 챙겨드리겠고요. 4주 과정에서는 기본기는 영상으로 제공을 하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푸는 과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교과서 독해 시리즈입니다. 지금 어렵게 나오고 있는 인문철학이나 과학기술에 대해서 핵심 개념을 탑재한 이제 교재가 되겠고요. 경제편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재를 이제 제가 이제 만들게 된 이유는요, 이과 학생들은 인문철학 이거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고요. 경제를 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은요, 과학기술 지문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케이스가 좀 많은데요. 교재를 좀 더 자세히 보신다면요, 과학기술편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원칙이나 이러한 법칙 같은 경우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개념, 중요한 핵심 개념이랑요, 중요한 기출, 평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심화, 기출 문제까지도 여러분들 넉넉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퀄리티의 다양한 내용을 구성되어 있고요. 단단하게 기본기를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저의 수준별 수업 선택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중심의 수업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학생 중심으로 이제 HS 서희치반이나 정규반, 그 다음에 AM반 하고 1대1 PT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반하고 A인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A인반은 주 2회 수업이라는 게 차이점이 있겠고요. HS반이나 이제 정규반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만점을 목표로 하거나 단단한 1등급 이상, 95점 이상을 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제 정규반이나 추후에 이제 특강 형태로 제공되는 HS 서희치반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인반은요, 똑같은 목표는 동일합니다. 1등급 이상이 당연히 목표로가 될 텐데, 좀 더 깊고 자세하게, 넉넉하게 내가 수능 국어를 주 2회 수업으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A인반이 좀 더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A인반에 이제 수강을 하고 있다가, 본인 성적이 탁월하게 95점 이상으로 상승되는 모습을 확인한다면 정규반으로 승반하는 과정도 이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PT는요, 2등급이면 된다라는 학생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수시를 지원을 하고 있거나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2등급만 따도 괜찮을 텐데요. 이런 학생들은요, 나는 목표가 2등급이니까 천천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서 2등급이 목표라면 선생님이 1대1 PT로서 그냥 확실하게 그냥 3, 4월 안에 바로 이 정도 2등급은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뭐 예를 들어서 예체능 학생들이라면 실기에 대한 이제 시간 배분이 좀 많을 텐데 그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국어만큼은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대1 PT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의 학생당 수박 겉핥기로 그냥 단순하게 뭐 이제 그냥 뭐 별 필요도 없는 그냥 이제 좋은 말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30분 이상 깊게 정밀 지도하는 과정이 바로 1대1 PT 과정이 되겠습니다. 1대1 PT 관련해서는요, 이 영상의 끝부분에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이제 자세하게 사진으로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의 국어팀의 3중 관리 시스템인데요. 학생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끌고 나가게 될 것이겠고요. 클리닉 선생이나 이제 메디컬 스카이 출신의 1등급 출신 조교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전 수능 국어를 총괄하면서 제가 직접 이제 수업을 이끌고 나가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학생들, 그리고 질문점이 많거나 개인 질문이 좀 많은 학생들은요, 제가 30분 이상의 시간 배정을 해서 1대1 PT를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 선생이나 1등급 조교 출신은요, 여기서 클리닉 선생은요, 저의 연구소에서 강남 지역의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급의 선생이 투입돼서 깊은 질답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겠고요. 저의 조교입니다. 메디컬 스카이 출신의 조교가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질답을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수업에 3명의 선생이 들어와 있음으로써 빈틈없는 관리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실적 굉장히 중요하죠. 저의 수업에서는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도 이제 합격자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겠고요. 매년 메디컬 의치한약소 스카이 합격자가 다수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셀 강남의 HS반을 특강반을 수강했었던 이제 김병준 이제 학생인데요. 중대 의예과 지금 현재 의대생 신분에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이제 감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을 겪으면서도 이제 끝까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고려대 의예과에 최종 합격한 우리 김병준 조교 선생님이 우리 현장 수업에도 투입되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브로셔에 보시면은요, 자세하게 수강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같은 러셀 강남 HS반 특강반을 수강했었던 올해 이제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은요, 고려대 수학과에 현재 다니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의대를 목표로 이제 재수를 결정해서 저하고 합류해서 고려대 수학과에서 건국대 의예과까지 최종 합격을 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강 후기가 나와 있습니다. 꼭 이제 자세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이제 러셀 중계 의대반입니다. HS 특강반이나 의대반에서 이제 메디컬 합격자가 다수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과에 이제 합격을 했고, 저의 현장 수업에 현장 조교로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후기나요, 어떻게 수능 국어를 준비했고, 위기가 어떻게 있었고, 약점은 어떻게 극복되어 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브로셔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출강 시간표입니다. 추후 확정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화요일 저녁에 러셀 대치 정규반이 준비되어 있겠고요. 금요일 저녁에 러셀 강남 정규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일요일 날은 이제 러셀 강남에 이제 문법 특강이 준비되어 있겠고요. 월요일 날은요 러셀 대치에 문법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M 수업 주 2회 AM 수업은요 화요일, 목요일, 화목 오전반에 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반은 1, 2등급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위권 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에서 박재영 국어를 치시면은요 얼마든지 현재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유튜브 만점자들의 생각법에 대한 영상을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유튜브에다가 박재영 만점자들 생각법 이렇게 이제 검색어를 넣으면은요 이러한 방식으로 저의 현강을 이제 맛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능에서 가장 관건이 됐었던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총정리 10분 컷 이제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정말 시사 교양 상식으로서도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것이겠고 이번에 이제 26학년도 수능에서 칸트가 나왔었는데 이 칸트에 대한 내용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능 인문 지문, 철학 지문에 대한 보여지는 시야와 안목 자체가 이제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대시 같은 경우는요. 웬만큼 우리 학생들이 문학작품 분석은 다 하는데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문학작품 분석을 해야 되겠다. 문학작품 분석의 끝판을 한번 보고 싶은 학생들은 이 영상을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능 인문 철학 지문이랑요. 수능 법률 지문 굉장히 중요하죠. 이 법률 지문에서는요. 이감 모의고사를 토대로 하고 있는 이제 현강을 넉넉하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기초 개념, 이 기초 개념이 이번 수능에도 나왔겠고요. 인문 철학에서 칸트, 법률 지문에서 채권 채무나 이런 관계는요. 이번 수능에서도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수강을 했었고 이렇게 수능에서 도움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적인 부분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마인드 세팅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파란색 배경으로 된 영상들도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요. 넉넉하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스타에는요, 공부 방법에 해당된 영상들이 짧게 이제 감상할 수 있도록 이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영상들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리 방법,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에 시간 배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소한 팁들이나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넉넉하게 이제 쇼츠로 싹 다 구성해 놨으니까요. 식사하시고 잠깐 쉬실 때나 조금 이제 이동 시간이나 이럴 때 보기 편하게 이제 편집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넉넉하게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의 강력한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1:1 PT 개별적으로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수많은 학생들을 PT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필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백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쓰는 펜이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이제 쓴 내용이고요. 조금 흐릿해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학생이 호소한 약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랑 옆에서 1:1로 제가 써줘가면서 일일이 어떤 지문과 어떤 부분과 어떤 약점, 어떤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두 가지 색깔로 나눠가지고요.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조언을 해준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너무 많은 학생들을 1:1 PT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백지에다 쓴 내용을 학생에게 전달을 해주고요. 전달하기 직전에 필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요. 자, 이제 이렇게 국어 영역 모의고사 정말 치열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까만색으로 푼 거는 우리 학생이 푼 것이겠고요. 여기다가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덧입힌 부분이 이제 제가 조언을 해준 부분입니다. 실제로 모의고사를 이렇게 이제 띄워놓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코칭을 해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도 1대1 PT가 진행되니까요. 1대1 PT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은 꼭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1대1 PT 할 때 질문점을 이렇게 메모를 해왔습니다. A4 이제 꽉 채워서 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 또 넉넉하게 해줘야 되겠죠. 이 질문점에 대해서 이렇게 돌파를 해봐라 해가지고 월별로 과목별로 요일별로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를 넉넉하게 이제 제가 친필로 다 써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넉넉하게 진행하고요. 이렇게까지 진행하려면 최소 30분 이상입니다. 최소 30분입니다. 최소 30분 이상씩 우리 학생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깊게 지도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대1 PT 과정입니다. 본 수업 외에 제공되는 이러한 1대1 PT 과정을 통해서 본 수업뿐만 아니라 정말 치밀한 관리까지 받고 있겠구나. 그리고 선생이 직접 관리하는구나 라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자세하게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한번 소개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PT가 3장이 나와가지고요. 3장을 다 위에서 아래로 찍어 놓은 장면입니다. 이 학생 이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점이 들어온 것도 정말 치열한 장면들이죠. 요렇게 여러분들 치열하게 같이 수능 국어를 이제 탁월하게 확실하게 1등급 만점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요런 장면들도 넉넉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대1 PT가 끝이 아닙니다. 카톡 질문도 가능합니다. 이 카톡은요, 실질적으로 제가 2025년에 러셀 대치에서 우리 정연이 우리 학생을 이제 지도를 해준 장면이겠고요. 이 학생이 굉장히, 자, 이제 날짜가 좀 이제 보이십니까? 2025년 9월 24일 날 질문한 내용인데, 질문도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쭉 이렇게 자기가 한 질문을 심사숙고해서 저한테 질문을 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요, 조금 더 이제 보신다면 일시정지 걸어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답변한 장면이겠고요. 와,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장면 보이십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겠고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전 6시 54분. 저의 항상 기상 시간은요, 최소 4시 반에서 5시 정도에는 무조건 일어나고요.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PT 같은 거, 카톡 질문 같은 거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6시 54분에 제가 긴 장문에 이제 답변을 보내니까, 정현 학생도 일어나가지고 7시 반에 확인하고 이제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넉넉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카톡 질문의 장점은요, 자기가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언제든지 펼쳐보면서 나의 약점이 실시간으로 교정돼가는 모습을 자, 이제 통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자,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2번 질문, 1번 질문 읽어볼까요? 시간에 너무 쫓긴다면 시간 안 보고 푸는 훈련이 나을지. 2번 질문, 내용 파악이 잘 안 될 때 내 파는 내용 파악의 준말이겠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겠지. 그 다음에 3번 질문, 독서에 집착하고 모는 것보다 문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 자, 이제 넉넉하게 답변해놨고요. 보기 제시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독서나 소설에서 단순 나열이나 일부러 길게 풀어쓰는 문장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지. 역시나 독서 3개 지문하고 소설 2개 지문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독서하고 소설 지문에서 마지막 고민점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 답변한 모습입니다. 6번 질문입니다. 선택지를 볼 때 어떠한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가. 자, 그렇게 해서 영역별로 나눠주면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이 답변들이 전부 다 제가 직접 쓴 답변들입니다. 이 답변은요, 카톡 질문이나 1대1 PT는 조교가 아니라 박재영 T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7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나열해서 쭉 처리한 모습입니다. 이걸 제가 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하나하나 직접 챙기고 있고, 저는 이렇게 질문 답변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힘든 일이 아니라 저한테는 되게 재밌고 뿌듯하고, 저에게 있어서는요, 제가 선생인 이유가 이 자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1대1 PT나 이제 깊은 이제 1대1 PT를요, 어떤 방법으로든 현장에서 신청하셔도 되겠고, 카톡으로 신청하셔도 되니까요, 언제든지 저에게 수능 국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와 훈련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데서 인스타에서 박재영 국어를 치시면은요, 얼마든지 나오고 있고요. 저의 전화번호입니다. 저의 개인 번호가 저의 업무 번호이기
부탁드리겠고요. 여기다가 얼마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7학년도를 준비하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수능 국어에 대한 이제 고민점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넉넉하게 자, 이제 정보를 얻어가시고 자신 있게 정말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 갖고 저하고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